네, 월요일 아침 시사 1번지에 모인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진남 조선대 개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 KBC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BHC 치킨 쿠폰 그리고 8월 5일부터 강릉에서 열리는 최첨단 미디어 아트 아이스쇼 관람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요. JIN 쓰시는 분 유튜브 댓글로 안녕하세요 배군기님 시사 1번지 보려고 지금 막 청소 끝냈어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하신 거 보니까 여성분이신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또 남성분들도 청소 많이 저 많이 합니다. 하니까요. 저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청소했어요. 특히 화장실 청소를 잘 못해가지고 맨날 혼납니다. 청소하는 남편 인기 좋죠? 예.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색 안 냅니다. 황호금님 아마 우리 광주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오늘 또 시사 1번지 개운하게 시작하시게요. 정기남 교수가 여기 광주 분이신데 뭐뭐 하시게요. 이거 광주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기 네. 뭐 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 뭐 할 때는요 하세요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약간의 그 존칭은 아니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신성범 의원 우리 한번 보시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죠. 괜찮아요 저는. 아 그래 이해해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청유형 그렇죠. 뭐 그런 청유형이죠. 표현인데 그렇죠. 뭐 하시게요. 이게 사실 어법엔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광주에서는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뭐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가지고 이제 신고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 동안에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의도가 뭘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했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쪽 인사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지 왜 꼴리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혔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요.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으로 봤을 때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은 통일부 대국회 보고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조사한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이런 것을 문제 삼느냐. 그 과정을 오히려 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한 5시간쯤 뒤에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강인선 대변인이 여러 가지 뭐 대통령실에 입장을 냈지만 홍보수석 잘 안 나왔죠. 근데 최영범 수석이 정의용 실장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도 않고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 그리고 국회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 이게 사건 당시 이제 김유건 안보실 1차장이
JSA 대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이거 보고받은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그러면서 알려진 것을 겨냥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신구 권력이 붙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했는데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사적 채용 대통령실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다른 말씀 없는가요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자 오늘 아침에 질문 하나만 받고 자리를 떴는데 자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자 신성범 의원을 먼저 들어봅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을 문제를 삼는 것은 확실히 한번 잘못되는 것을 짚고 벌 줄 것은 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2019년 11월 달에 11월 7일 날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결하면서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보냅니다. 이러는데 사진이 나온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던 건 몰래 보내려고 했다가 들킨 뭐 어떻게 보면 발각된 이후에 어찌됐건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예. 나오는 거 보면 쟁점은 이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의도라 하면 무슨 정치의 의도도 있겠지만 진상 규명을 좀 해보자는 의도는 명확하다. 쟁점은 근데 왜 귀순의향서를 냈는데 꼭 북송해야 됐냐는 점 하나 있을 테고 또 그 좁혀 들어가면 흉악범이라고 해서 국내 절차 없이 저렇게 강제 북송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눈으로 보면 흉악범이어서 나중에 결론은 북한으로 북송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절차를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합동신문 사흘 만에 신문 끝 위에서 결정했으니까 안보실에 주도했으니까 북송으로 간다 하고서 끝내고 저렇게 했어야 되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의용 실장은 어차피 법원의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또 자백만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3일 동안 이런 문제까지 그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좀 조사도 해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보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적어도 합동신문 과정이나 정부 합동회의에서 나왔는가? 저는 안 나왔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예.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 첫째 그 죄도 16명을 동료 아니 당시 정부가 지금 뭐를 잘못해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는 적어도 헌법을 잘못 이해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히나 귀순 의향서를 일부 신문에 의하면은 20몇 장 썼다. 그 마지막 있지만 썼다고 했는데도 그런 판단을 왜 안 했느냐? 우리 국민이라는 전제. 그다음에 우리가 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아니 오늘 여기 법률가가 안 계셔서 제가 좀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귀순을 했잖아요. 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인데 다시 강제로 북송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은 뭐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겁니까? 네, 법률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건이 최초화된 것은 국정원이 이제 이 전 서훈 전 국정원장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그 중앙지검 3부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예. 직권남용이 왜 되느냐? 왜 그러니까 국정원이 고발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동신문조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 2, 3주 이상 걸리고 석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 조사를 3일 만에 끝내게 했을 때 이때 빨리 끝내라고 외압을 행사했다. 이 주장은 조금 국정원 요원들이
최근에도 그 부당한 압력에 사표를 냈다는 진술로 일관되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건 한번 지켜볼 때이고 예. 두 번째는 권리행사 방해, 전 법률가는 아니지만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방어권이라든가 이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바로 북한으로 돌려버렸으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공직자로서 이런 데 대한 직무유기죄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법적인 걸 굳이 적용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살인방조죄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보기 좀 너무 나간 듯한 아니 이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저는 그게 핵심 쟁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3조에 따르면 어쨌든 북한은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는 괴뢰고 반국가 단체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다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효적 통치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정권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동시 가입해서 별도의 독립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이게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체제가. 때문에 헌법상 북한 주민조차도 우리 국민인 건 맞는데 실제 국내법상 그걸 우리 국민처럼 다룰 수 있는 실효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탈북민 지원 제도도 사실은 난민 인정 제도하고 거의 절차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도 우리 국내인도 아닌 여기서 발생하는 심각한 괴리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2명의 탈북 어민이 우리 국민이다. 어떻게 우리 국민을 인권에 반하고 인도주의에 반해서 보낼 수 있느냐. 그 두 사람이 죽인 16명도 동일한 논리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럼 우리 국민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에서 재판 절차를 얘기하는데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의 형법은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 다 북한에 있어요. 그리고 다 해상에서 증거 인멸했고 우리가 하려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그 재판과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수사를 합니까? 아무리 우리 형법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일종의 정무적 판단,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 작용해서 마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추방처럼 추방을 한 건데 물론 북한하고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습니다. 이거를 무슨 법률과 뭐 이런 것의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거죠.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정기람 교수. 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는 얼른 생각하기에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정부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공격 포인트로 삼으면 확실하게 문제 있는 것을 밝혀서 말로는 인권 외치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 문제를 현 정부가 들어서 맨 처음에 꺼내 들었는데 그렇다면 대북 정책을 전환하는 어떤 레버리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정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북 정권 이미지를 더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정북 정권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노리는 것은 국내 정치죠. 그러니까 대북 문제의 어떤 그 전환점을 또 찾겠다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지율 거의 이제 20%로 이하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북 어떤 정서에 대해 대북 정서가 악화될 것이고 또 친북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결국은 우리 국내의 보수층의 지지층 결집 뭐 결국은 이런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 물론 뭐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군, 뭐 정보기관, 안보까지도 다 이게 뭐 결국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앞서 그 뭐 우리 박 의원께서 잘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얘기하는데 헌법 3조에 물론 그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그러나 법 체계 자체가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 이탈 주민법, 북한 주민 이탈 지원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법적인 조항에서조차도 결국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우리 사회의 편입 시 굉장히 위험이 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차원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린 어떻게 보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그 단면만을 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인 문제를 끌고 간다. 마지막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자, 민간인으로 위장해 가지고 귀순을 시도하는 대남 첩보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귀순 의사를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특수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이 균형 잡힌 시각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대단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더더욱이나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략적이다, 무리수다. 신성모 의원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물론 저기 박원석 의원의 지금 분석이 어떻게 보면 해석이 현실적 노선에 맞아요. 그러면 저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첫째 16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확인이 됐나요? 확인이 됐다 하면 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군이 파악을 했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제 정의용 실장 한 얘기 중에 공범 한 명이 북한에서 체포된 이후 다시 말하면 김책항에서 한 명이 체포됐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죽이고 들어갔다가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와 일치했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그런 뭐 통화나 이런 걸 우리가 감청해 사실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별도로 분리신문 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첩보와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저는 이거는 됐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2명을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귀국에서 예를 들어서 북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러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 범죄자냐 아니냐 2명 신원도 밝혀주고 왜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왜 안 밟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책 그 인민검찰원에서 우리 조사한 거는 이렇다 내려오든지 아니면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적극적인 걸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된다 봐요. 16명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흉악범일 가능성이. 두 번째는 재판 관할 건 그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와 발상을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 회의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 속에서 이 2명은 도저히 못 받아들일 사람이다. 이러하여 우리 정부의 결론은 북송시키는 게 낫다고 한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깜빡이 넣어야 된다고 봤는지 이런 판단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사흘 만에 중단하고 잠깐만요. 넘어간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포기한 거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놓고 따져 봅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16명이나 살해했는지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랬을 때는 판단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민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를 지켜보면 적성국가와 관련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그 발판으로 삼아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중국 민항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이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한중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정조사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진즉부터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검찰 손에서 그냥 검찰의 수사로만 해결되면 이 사안에 해결되거나 토론돼야 될 수많은 쟁점들이 그냥 사장된 채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것만 앙상하게 남게 돼요. 민주당은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주말 사이에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정조사 하자. 저는 국정조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설령 그 가운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정말 옛날식의 이런 뭐 이른바 신북국무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건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되고 토론됐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앞서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관련해서 일단 11월 1일 날 그 NLL 남쪽에서 체포가 됐는데 우리 군이 그 이 첩보 통신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북에서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남하하고 있다는 걸 접수하고는 이미 10월 30일이라는 거예요. 전부터 알았고 그 사이에 군통신만을 통해서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수많은 정보들을 접수를 했고 잡아서 3일 동안 신문에 보니까 그게 일치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새로운 판단의 여지는 없었고 북의 타진을 왜 안 했습니까? 11월 5일 날 돌려보기 전에 이 둘이 내려왔다. 이 둘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타진을 하고 돌려보내달라니까 돌려보냈겠죠. 그걸 왜 안 했겠습니까? 북에다가 타진했어요. 돌려보내겠다고. 그 북이 받겠다 그래서 보낸 겁니다. 11월 5일 날. 아무 북하고 얘기도 없이 판문점 가가지고 군사분계에서 넘긴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 사실관계, 살인자라는 사실관계를 이 북한하고 연락을 통해서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재판 관할권의 문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당시 남북관계가 어땠냐면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에 군사통신망도 끊겨있던 상태였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사람들 잡았다는 사실을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중국을 통해서 이게 연락을 해보려고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남북 간에 직접 통신이 많이 막혀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 관할권 그 재판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우리 박 의원님 좋은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째는 보십시오. 이게 그러면 자 먼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2월, 9월, 11월 5일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북한이 먼저 했다고. 그러니까 정식 절차는 국가 간에 아까 앵커께서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관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대전제, 그건 정치적 판단 내지는 국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려면 북한이 먼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공화국 영내에서 우리 공화국 국민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남조선으로 갔다 하니 확인하고 빨리 돌려보내달라고 북한이 먼저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근데 북한이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3일 만에 보내주겠다고 11월 5일 날 먼저 이야기를 하고 6일 날 북한에서 받겠다고 해서 7일 날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과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북한의 요청이 없었지만 북한의 우리가 조사를 없어요. 해보니 네. 이 사람들이 귀순하겠다고 하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고 그리고 또 본인이 16명이나 죽인 살인마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만약에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에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돌려보내려면은 북한의 의사가 타진이 돼야 되니까 물어봤다. 이게 당시 정부 인사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내 말씀 그리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더 북한의 태도라든지 북한에서 먼저 요구하게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남북 간에 검찰과 법원의 협상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법적 협상.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제 말은. 저는 이 진실 규명이 사실은 그 목선을 또 바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 증거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사실상 힘들어요. 이렇게 공방밖에 없는데 저는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전면전으로 치닫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저는 이게 지금 정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보수의 가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민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게 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인데 진보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결정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바로 정의용 실장은 그것이 이제 확전되다 보면 이게 정부 정체성과 어떤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방어막을 쳤고 저는 이게 지금 정부 정체성으로 그 논쟁으로 치닫는 과정의 확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보수 게 정체성이란 말보다는요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이것을 수사의 잣대로 보겠다는 건데 자 국정원 이미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 자 명백한 위법 행위도 없는데 이것을 이랬을 것이다라고만 한 단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이른바 안보 문제를 하나의 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역대 보수 정권들의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일부 마칠 시간이 돼서 아마 이번 주 내내 이걸로 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죠. 몇 분 소개를 해드리고 일부 마치겠습니다. 안숙남님, 입만 열면 전 정권 때리기에 바쁘니 한심합니다. 북풍놀이 그만하고 민생 경제부터 챙깁시다. 이은주님, 북풍 정치보복 비선 인사는 KTX급, 민생 경제 복지는 완행열차급, 치밀하고 능력 있는 정부 맞습니까? 황소걸음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부터 북한은 주적인데 왜 북한 주민을 16명이나 살해한 흉악범을 인권 문제로 연결시켜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합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울산 꼰대님, 북한에서 살인자라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가요?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예, 그게 어렵답니다. 이런 문제들. 근데 대체로 오늘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이런 의견이 참 많네요. 아무튼 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저희들이 다뤄보는 거죠.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